여기 한 무리의 영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덩치의 청년들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워낙 혈기왕성한 축구 선수들이라 코치도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때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한국 여성이 청년들에게 다가갑니다. 미모의 승무원에게 흥미를 느낀 청년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소란을 피우며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인천공항 안이 떠들썩해진 이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마이애미 출신 크리스입니다. 현재 대학교 축구팀 주장을 맡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저조한 성적을 보이던 저희 팀은 새로 오신 브라보 코치님의 강도 높은 훈련에 힘입어 이번 시즌 대학 축구대회 2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어요. 순위권에 올라본 적 없는 팀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쾌거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를 지원해주시는 후원사와 대학에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측에서 어떤 포상을 줄지 무척이나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놀라운 기록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독님에게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에 가서 친선 경기를 하고 오라고 했다지 뭐예요. 부상이나 피로도 겨우 이겨내면서 달성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다시 경기를 뛰라는 결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선수들, 여자친구와 길게 여행을 떠나기로 한 선수들도 분통을 터뜨렸어요. 오직 코치님만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코치님이 저희 몰래 포상금을 가로챈 건 아닐까? 의심했어요. 결국 선수들과 함께 코치실에 쳐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잔뜩 화가 난 저와 제 동료들을 보고 코치님은 폭소했습니다. 저와 제 뒤에서 있던 선수들은 모두 얼굴이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친선 경기는 명목상 붙여둔 이름이었고 사실 고생한 팀원들에게 해외여행이라는 선물을 한 것이라는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할 자매 대학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생활체육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다고 얼핏 들어서 우수한 체육팀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코치님은 덩치나 체력면에서 일본 팀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최근 진행된 18세 이하 청소년 아시아컵 축구 대회에서 이란을 3골 넘는 점수차로 이기고 전체 5위를 기록한 한국팀이면 몰라도 하위권 성적도 겨우 달성한 일본팀과 친선 경기는 애들 장난 수준일 것이기에 속뜻은 일본 관광을 마음껏 즐기다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언제 화가 났냐는 듯 환호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소란을 피우면서 바로 라커룸에 모여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 좌석, 가격, 식비, 교통비 모두 학교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들 적극적이었어요. 철없는 동료 중에서는 일본 여자를 꼬셔보겠다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도 잠시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을 마치고 일본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태풍이 일본 전역을 휩쓰는 중이었습니다. 일본은 워낙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대비가 철저히 된 상태였는데 이번 태풍은 안심하고 착륙할 수준이 아니었죠. 기장은 까딱 잘못했다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남은 일본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았고 기내 방송을 할 때도 영어 발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렵사리 설명을 알아들은 코치님이 우리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태풍을 지나쳐 오면서 실제로 기체에 결함이 생긴 모양이었고 그걸 고치는 대로 출발할 거라고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고쳐질지,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는 항공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코치님도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으니 비행기표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지요. 자칫하면 공항에서 국제미아가 되어버릴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열심히 짜둔 일본 여행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을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저희는 화를 아무렇게나 표출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견딜 수 없이 지루했어요. 저희끼리 몰려다니며 온갖 소란을 피워댔고 지치면 공항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우르르 몰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덩치가 큰 저희가 벤치를 차지하고 있자 한국인들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코치님이 저희를 통제하려고 애를 썼지만 거의 20명이나 되는 선수를 전부 관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코치님도 포기하고 저희 옆에 주저앉았던 바로 그때 입국 수석장부터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에 비행기 수리 소식을 전해주러 온 항공사 승무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까 코치님에게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던 일본인 승무원과 달리 매우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까이서 살펴보니 입고 있는 유니폼도 저희가 타고 온 일본항공 승무원 유니폼이 아니었죠.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 항공사의 지상직 승무원이었습니다. 상황인지 설명을 듣는 사이 팀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우 예뻤고 일본 승무원에 비해 키도 컸으며 서구적으로 생겨 매력이 흘러넘쳤어요. 코치님과 말을 마친 그녀는 우리에게도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우선 한국에 입국해서 기다릴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 제 동료들도 도대체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애초에 저희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입국을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코치님이 학교의 상황을 전달했고 학교에서 곧장 인천공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었죠. 미국이라면 전혀 통하지 않았을 협상이었습니다. 아량으로 입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죠. 한국 공항은 입국 수속이 정말 간편하고 빠르더라고요. 심지어 사람이 직접 입국 심사를 하지 않고 기계가 대신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였어요. 입국 수속을 받는 곳과 그리 멀지 않아 자세히 볼 수 있었거든요. 너무나 편리하고 우수한 기술력이라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직도 미국은 사람이 직접 입국 심사를 하고 몸 수색도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너무 느린 일처리 때문에 1시간 넘도록 입국 심사를 기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과 너무나 비교돼 기계 앞에 선지 10초도 안 돼서 입국 심사가 끝나는 모습을 보고 저와 동료들 모두가 놀랐어요. 우리에게 입국을 권유했던 승무원이 입국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시 일본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었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권하면서 식당가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그 순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고민해보니 돈을 쓰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입국시켜준 것 같았어요. 아무리 햄버거라 해도 공항에서는 비싼 가격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이 그랬으니 한국 공항도 비슷할 게 분명했고 물론 모든 돈은 학교에서 내주는 것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저는 코치님에게 다가가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코치님 바로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을 끊고 코치님에게 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까지 오고만 저는 비겁한 상술에 놀아날 걸 생각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제 뒤쪽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고 저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원들이 갑자기 발을 멈춰서 서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햄버거 집이 아니라 엉뚱한 한국 음식 식당 앞에서 있었는데 저는 짜증이 난 상태라 얼른 그들을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음식점 앞에 섰을 때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어요. 급격하게 배가 고파질 정도로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였어요. 이 냄새가 뭔지 보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워 먹고 있었죠. 승무원은 그게 한국식 불고기라고 설명했어요. 코치님도 냄새에 홀린 표정을 하자 승무원은 웃으며 햄버거 대신 불고기를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공항에서 판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황한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가게 직원이 입구로 나와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코치님이 그 메뉴판을 받으려 했지만 제가 얼른 가로챘어요. 메뉴판을 펼친 순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한식 가격의 절반보다 저렴했는데, 물론 미국에서 한식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가격이 비쌀 수 있겠지만, 그걸 고려하고라도 공항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코치님도 가격을 보시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팀원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고기는 냄새만큼 맛이 좋은 음식이었는데 저희가 감탄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저희가 젓가락을 잘 쓰지 못하자 가게에서는 포크를 내어 주었고 직원이 옆에 붙어서 먹는 방법도 다 설명해 주었죠. 미국에서는 비싼 레스토랑에서나 받을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였습니다. 게다가 불고기만 주문했는데 함께 먹을 밥과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일본 음식점에서는 반찬 하나하나를 전부 돈 내고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 있었습니다. 반해 한국은 반찬을 다시 달라고 해도 추가금 없이 접시 가득 내어준 덕에 예상치도 못하게 풍족한 식사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 공항에서는 슬라이스 햄에 치즈 한 장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한국 돈으로 10,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서는 다른 먹을 걸 찾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양심 없이 장사를 하는 게 늘 싫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공항에 대한 혐오감을 완전히 고쳐주었죠.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밥과 반찬도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깨끗한 물도 공짜였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오니 승무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경비원이나 공항 관리 직원 눈에 띄어서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걱정도 되었죠. 다행히 코치님이 승무원의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였기에 빠르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는 동료 하나가 코치님께 연락처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코치님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저도 그 동료에게 다가가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며 제지했죠. 동료는 달콤한 간식이라도 사달라는 어리광 아닌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코치님은 그 모습이 꽤 귀여워 보이셨는지 저희에게 디저트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공항 안카페로 갔죠. 주문과 결제를 전부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영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점원에게 직접 주문을 해야 했는데 시작부터 난관이었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영어를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치님이 가게 앞에서 멀뚱하게 서 있자 점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그가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한 탓에 코치님은 물론 저희 모두가 충격받았죠. 알고 보니 그는 이 카페의 사장이었고 원래 일하는 직원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가게를 봐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코치님이 직원이라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여 당황했다고 하자 사장은 유쾌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코치님의 주문을 받았고 뒤늦게 온 직원까지 함께 합을 맞춰 일하며 무척 빠르게 음료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여행을 잘 즐기고 가라면서 판매하는 빵까지 서비스로 주었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친절한 응대와 빠른 시스템에 크게 감명받아서였을까요? 한국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죠. 실제로 팀원들도 하나둘 한국 여행을 해보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코치님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하면서 일본에 예약한 숙소와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학교 측에서 부담할 것이지만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공항 전체에 안내 방송이 퍼졌습니다. 저희가 타고 온 일본 항공사 비행기가 완전히 수리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비행 스케줄 때문에 6시간 정도 기다린 후 출발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6시간을 공항 안에서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기에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승무원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고 저희 표정이 침울해진 걸 본 그녀는 6시간 동안 한국 여행을 하고 오는 걸 제안했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왕복한 시간을 제외한 5시간 동안 한국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승무원은 한국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우수한 치안, 다양한 문화시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이드로 함께 동행하자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코치님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놓치거나 학교 측에서 항의를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죠. 그 말에 팀원들의 표정은 심각할 정도로 어두워졌고 분위기상 이대로는 일본에 가도 관광과 경기 모두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큰 결심을 내리고 코치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기를 버리고 오랜 시간 코치님과 대화를 나누며 코치님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코치님도 팀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이런저런 방향을 제안하는 제 태도를 보시고는 점차 제 말에 수긍하는 코치님이 저희 마음을 알아주시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한국행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국 대회 2위 성적을 냈다고 하지만 처음 부임한 코치님의 말을 잘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한국행 변경을 반겼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도 일본 자매학교 축구팀 실력이 수준 이하란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도 자매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그 학교의 축구팀 실력이 더 월등하다는 것이지 뭡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한국팀과 경기를 준비하는 조건으로 저희 한국행을 승인해 주었어요. 시간짜리 짧은 관광이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여행 기간을 늘려준 것이죠. 대신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학교 이사장님의 말에 코치님과 저희 모두 자신 있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공항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바라보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만큼은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덕분에 마냥 기뻤습니다. 그 후 저희는 바로 한국에서 숙소를 잡고 관광을 시작했어요. 승무원이 알려준 경복궁과 덕수궁, 홍대와 이태원 등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면 한강을 중심으로 지어진 공원에서 운동도 했죠. 미국은 공원이 노숙자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된 지 오래되어서 늦은 저녁 공원에서 운동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일본에 갔으면 이 좋은 경험을 못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던 한국에서 다시는 잊을 수 없을 즐거운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불시착해서 온갖 소란을 피우던 저희는 공항의 친절하고 질 좋은 서비스에 감동받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에 관한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항을 지키고 가꾸는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 공항의 우수함에 감동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